안녕하십니까. 소각사업에서의 디지털 역량 확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GS건설의 박태신 책임입니다. 먼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신 서영칠 교수님과 포럼 참여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소각 관련된 역량들을 지금까지 한 4년여 동안 디벨롭 해온 겁니다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회사 소개부터 기대 효과까지 순으로 진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GS건설은 1969년에 설립돼서 지금 건설업계 탑티어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이 아파트를 기준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파트 회사로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 건설, 주택, 그 다음에 인프라, 플랜트까지를 포함한 종합 건설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환경 분야에 있어서도 환경 플랜트의 수처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사업에도 많은 역량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히 웨이스트 투 에너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역량과 또한 실적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준공한 제주하고 군산 소각로를 포함해서 스토카 타입으로는 18기, 그 다음에 전체 유동산까지 포함해서 토탈 28기의 소각로를 건설했고요. 지금 민자사업 포함해서 8개 플랜트를 현재 직접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왜 디지털 역량이라는 거를 논의하고 또 준비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잠깐 배경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요즘에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결국 디지털화라는 데 귀착이 됐고요. 인공지능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도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의해서 또 촉발된 신재생 에너지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나 국내나 굉장히 치열한 경쟁 구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국내뿐 아니라 해외도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도 이제 기존 1기 소각로들이 대부분 90년대 중초반에 건설된 부분이기 때문에 리뱀핑 또는 리트로피팅을 해야 되는 사업뿐만 아니라 해외 같은 경우에 동남아,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소각 시설이 이제 필요로 하게 되는 시장이 필요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아까 이제 먼저 김석준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소각 기술들이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대 중초반에 건설 또는 설계들이 됐다 보니까 그때 참여했던 엔지니어 기술 인력들이 숙련 인력들이 지금 현재 많이 없어지고 은퇴하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그런 문제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술 자립도가 낮고 또는 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있는 그 현상들을 극복하는 방법이 저희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통한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한 4년여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과정에서 얻어진 일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 방향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디지털 역량 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디지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각로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정의를 좀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소각 시설을 각 구성 부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스틸 스트럭처를 포함한 11개의 큰 구성품으로 일단 구성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보일러 시설까지는 들어 있고요. 배가스 처리 설비 부분은 이제 좀 빠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부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이게 체계화, 저희 내부적으로도 체계화되어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술선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코드 체계라든지 말 그대로 부품 명칭에 대한 이름도 틀렸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체화해서 저희 나름대로의 관리 체계를 만들었고 설계, 구매, 제작 관리가 가능한 GS건설 고유의 정보 프로파일 데이터로 정립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모든 부품들은 다 3D 모델링을 통해서 부품을 디지털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가 소나타 기준으로 해서 약 25,000개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소각로가
36,000개 이상의 부품이 소요되는 굉장히 복잡한 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는 뭐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 산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소각로도 저희가 생각하기엔 하이 테크놀로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어떻게 잘 연계되도록 설계하고 또 조립하고 제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고요. 요 각각의 데이터들은 볼트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그 디지털 데이터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정리된 디지털 데이터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품 간 조립, 어셈블리 간 조립, 파트 간 조립에 대한 3D 시뮬레이션을 다 했고요. 그 중에 발견된 간섭사항 또는 시공성의 문제점들을 다 개선해서 그 부품들도 부품의 어떤 설계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설계를 변경을 했고, 또 조립 절차를 바꿔야 되는 부분들은 조립 절차를 바꿔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세팅을 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와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 작업 매뉴얼을 정리를 했습니다. 약 한 600~700페이지에 달하는 이제 매뉴얼을 만들었는데요. 각 매뉴얼에는 그 부품 코드명이 있고요. 그 부품에 들어가는 자재를 명기했고 그 자재의 수량까지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3D 그 도면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작업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용접해야 되는지를 명기를 했고요. 작업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고 각각의 검사 항목, 검사 기준, 검사 방법들을 정의해서 이게 전 그 소각 아이템에 대해서 그 매뉴얼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문으로 저희가 최초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해외 사업도 좀 준비를 하고 있어서 해외에서도 적용을 똑같이 해야 되니까 저희가 해외 사용용으로 영문 버전을 다시 만들었고요. 그래서 소각로를 전혀 접해보지 않은 필리핀 또는 그 스페인, 브라질에 있는 저희 시공 법인들을 통해서 그쪽 인원들이 과연 이 내용을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의 매뉴얼만 주면 전혀 한 번도 제작을 안 해본 인원도 제작이나 조립이나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저희가 이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성과품인 동영상은 총 1시간 20분 분량이며 잠시 동영상의 일부를 시청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부품은 물론 볼트, 너트, 와샤까지 설치 위치와 설치 순서를 알기 쉽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뉴얼을 더욱 쉽게 이해하여 작업자들은 더욱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 관리자들은 작업 진행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험이 부족하거나 전무한 엔지니어들도 리워크 없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실린더 조립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보신 거는 드라이브 실린더를 조립하는 내용에 대한 동영상입니다. 전체 동영상은 약 1시간 20분 분량으로 저희가 작성을 했고요. 금방 보셨던 것처럼 볼트 하나하나까지 실제 와샤 조립 방법, 조립 절차에 따라서 그 제작 방식을 다 동영상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게 조립이나 시공해본 경험이 있는 엔지니어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립해야 되는지, 이걸 왜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작업이 가능하도록 그런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디지털 3D 시뮬레이션 또는 도면 작업을 통해 갖고 저희가 통상 그 베이직사 해외 기술선에서 받는 도면들은 CAD 파일이 아니라 PDF 파일로 받기 때문에 굉장히 해상도가 낮고 저희가 해독하여서 제작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오작업이 되거나 제작을 잘못해서 현장 설치하는 과정에서 리워크를 해야 되는 것들이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에러를 겪었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간도 많이 로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저희 가지고 있는 도면 포함해서 450매 정도의 디지털, 그러니까 2D CAD 파일로 도면을 전부 전환을 했고요. 기존에 저희가 확인이 안 됐던 부분들, 그 다음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들까지 전부 재작업을 해서 도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역량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보면 한 예로
국내에서 이제 저희는 기술선에서 화격자를 최초 건설 시에는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운영 시에는 수명이 일단 뭐 교체 수명 시간이 되면 운영하시는 지자체에서 국내 업체에 위탁을 해서 제작 설치를 하는데, 이 화격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치에 대한 자료들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냥 업체들이 가져다가 대충 보고 비슷한 사이즈로 맞춰서 껴놓고 이제 리플레이스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 중에 탈락을 하거나 파손이 되거나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기존의 스토커에 대한 문제점, 설치하면서 이슈되는 문제점들도 다 보완한 국산 화격자 모델을 만들었고요. 그거는 3D 모델링을 통해서 실제 주물 제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전체 데이터들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교체를 하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이 설치, 운영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부품들에 있어서도 뭐 컴퓨터 가공이 가능한 그런 데이터들로 지금 바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작 오류에 대한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시간 및 품질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과 아까 말씀드린 영상 자료를 통해서 실제 설치해보지 않았던 무경험자라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치를 해야 되고 운반을 해야 되고 조립을 해야 되는지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고, 그 작업에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작업 오류라든지 작업해야 되는 부분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가 되게 많았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개의 스토커 소각로를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시공하는 과정에서 또 기술선에서 제공되는 도면이나 자료의 오류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오류들, 그 다음에 저희가 시공하는 과정에서 얻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다 취합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전부 디지털화하면서 그것들을 개선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표준 매뉴얼, 조립 및 설치 동영상, 표준 도면들을 통해 향후에는 리혹을 최소화하고 품질이 확보된 그러한 사업을 이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경험이 지금 있는 벤더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물론 계속 유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국내 중소업체 중에서 계속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되게 많기 때문에 실제 도면은 부정확하고 경험은 없고, 그래서 이해도 부족하고 리워크는 만들어지고, 이런 게 현실적인 저희 사업의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디지털 자료 역량을 통해서 표준화된 설치 매뉴얼, 3D 영상 교육, 그다음에 이해도 높은 도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서 시공 효율과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외 벤더에서 공급받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도 상당히 많은 에러 요소가 됩니다. 리워크를 한번 하게 되면 이거 설치해놓고 뜯어서 다시 한다는 게 기계적으로 쉽지가 않고요. 현장에서 작업하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 뿐더러 향후 운전 시에 에러 사항도 생기고 퀄리티도 문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디지털 자료 활용을 통해서 코스트 절감, 그리고 저희가 해외 나가서 경쟁력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금 디지털 자료들은 전부 영문 버전까지 다 지금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지 저희가 동남아를 가더라도 현지 업체를 하이어해서 바로 거기서 제작을 가능한 그런 수준으로까지 디벨롭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통상 저희가 해보니까 한 21개월 정도 수강로 설치하는 데 기간이 걸립니다. 초기에 들어가는 건축 토목공사 빼고. 근데 대부분이 작업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로스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워크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로스들이 한 3개월 이상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 표준 자료를 통해서 좀 체계화된다면 건설 일정이나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합리적인 스케줄을 만들고 또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건설 공사에 있어서 공기는 결국 비용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기를 최적화하느냐, 그 다음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지자체 또는 발주처 또는 저희 사업주 모두가 또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거에 따른 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약 3개월 정도는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가 디지털 역량을 지금 준비하게 됐고 또 이제 확보한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지금 4년여 동안 준비하면서 프로세스에 대한 캘큘레이션, 그 이제 계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나 하고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실제 계산 프로그램이나 소각로에 대한 연령, 히든 매스 밸런스를 계산한다거나 소각로의 외형을 만든다거나 하는 계산 프로그램들도 다 일단 준비는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공유를 취하 않았는데요. 지금 그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준비된 디지털 역량을 가지고 국내 환경 사업 또는 해외에서의 어떤 사업 역량, 경쟁력을 갖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예, 이상으로서 짧지만 저희 회사가 한 4년여 지금 준비해 왔던 디지털 역량에 대한 내용을 공유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을 그냥 옛날처럼 90년대 사업처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더 많은 부분에 준비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 저희 한 노력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같이 계신 산업에 같이 계신 업체 분들, 교수님들께서도 그런 노력들을 같이 좀 경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